네, 금요일 이 시간은 청취자 여러분의 주말 영화를 책임집니다. 씬의 한수,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더 스크린의 박혜은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편집장이 모시니까 이제 금요일이구나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2주 만에. 네. 네. 아, 직업이 영화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남들은 이제 마냥 부러워하기도 하고. 네. 네, 저도 그런 생활 한 6개월 정도 했는데. 아시죠? 네, 일주일에 대략 영화를 몇 편 정도 보세요? 뭐 한 5편 정도는 기본으로 보는 것 같고요. 일주일에. 네, 네네. 시사로 한 2-3편을 보고 나머지 한 5편에서 10편 사이는 이제 일 때문에 집에서 보게 되는 네. 경우들도 있죠. 계속 FF 누르면서 앞으로 막 가면서 앞으로 막 가면서도 네, 보고. 네. 시간이 그렇죠. 그 오늘 얘기할 영화는 어제 개봉했어요. 영화 신문 기자. 영화 제목이 신문 기자입니다. 이 맞습니다. 영화도 보셨죠? 그랬죠. 개봉 전에 좀 미리 챙겨봤습니다. 여러 가지로 좀 관심이 가는 영화였어요. 일단 일본 영화입니다. 이 작품은. 네네. 그런데 한국의 배우죠. 심은경 배우가 주연을 맡았고요. 네. 또 최근에 이제 한일 관계가 굉장히 좀 경색되면서 일본에 관한 관심들도 사실은 굉장히 높아지고 그쵸. 있었어요. 역으로. 네. 그렇죠. 일본이 좀 정치적 우경화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 추세고 또 언론 보도 자체도 문제가 되게 많았던 상황이었잖아요. 네네. 그런 일본 사회의 이렇게 패부를 직격하는 작품이다라는 이 수식 때문에 좀 관심이 갔었죠. 네. 스포일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어떤 영화인지 잠깐 설명을 해주시죠. 이 영화는 익명의 팩스 제보로부터 시작이 되는 영화입니다. 팩스 제보가 맞는데요. 너무 소위 말해 황당할 정도로 큰 사건을 다룬 스캔들을 다루고 있는 이야기가 신문사로 제보가 들어옵니다. 믿기지 않는 큰 사건. 그렇죠. 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이제 그냥 신경을 쓰지 않는데 네. 이 요시오카라는 기자 한 명이 뭔가 촉을 느끼고요. 그 네.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집요한 추적을 시작을 하죠. 그리고 그 사이에 내각 정보실 관료인 스기하라라는 인물을 만나게 돼요. 근데 이 스기하라라는 인물은 이 내각 정보실에서 벌어지는 그 다양한 아주 참상들, 네네. 그 소위 양심을 걸고 일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에 이제 슬슬 고민을 하던 사람이거든요. 네. 이 둘이 만나면서 국가가 앞서서 숨기려고 하는 어떤 진실에 대해서 그 진실에 점점 가까이 다가가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나저나 일본 영화인데 우리 심은경 배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심은경 배우가 일본어로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굉장한데요. 네, 어려운 연기죠. 이런 게 굉장히 저희들한테 일단 궁금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정권과 언론의 유착관계 사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종류의 영화들 굉장히 많잖아요. 있었죠. 네,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 언론의 어떤 점을 좀 중점적으로 부각을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 영화 자체가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사항은 일본에서 현실적으로 벌어졌던 사건들입니다. 예를 들면 아베 총리가 연루되었던 사학비리 때문에 사학비리 컸죠. 네. 그리고 뭐 공문서 위조를 지시받고 그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해서 자살한 공무원 사건도 맞아요. 있었고요. 네네. 그리고 측근의 성폭력 혐의를 또 고발한 사건도 벌어졌었는데 이 사건 때때마다 가짜 뉴스로 진실을 덮고 네. 뭐 정말 댓글 부대가 붙어서 새로운 네. 여론을 조작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국가의 이익을 반한다라는 것 의미로 다 묵살되는 네. 근데 이런 사건들이 영화 속에 촘촘히 좀 박혀 있어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픽션인 건 사실이지만 네. 이 베이스가 되는 그 현실적인 이야기들 때문에 우리조차도 일본 영화지만 굉장히 기시감을 느끼면서 그렇겠네요.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작품이죠. 네. 그러니까 일단 뭐 전체가 다 그 실화는 아니지만 네. 기본적으로 일어났던 사학 스캔들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일어났던 일이니까 그렇죠.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영화를 만든 거군요. 맞습니다. 이 네. 작품은 일본의 도쿄신문의 사회부 기자의 저서를 또 바탕으로 만든 작품입니다. 네. 그 아베 정권의 사학 스캔들이 터졌을 때 그 뭐 관방장관에게 무려 40여 분 동안 질문을 했던 그 네. 여성 기자로 네, 맞아요. 굉장히 유명했던 네네. 그 기자가 쓴 이제 논픽션 책을 이제 기반으로 영화로 해서. 만든 그런 작품이고요. 네. 이 기자 역시 일본에서는 이런 방식의 영화가 거의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좀 신기한 게 지금 아베 정부 같은 경우는 언론 굉장히 통제하는 것으로 그렇죠. 알려져 있잖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이런 영화 만들기도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일본에서 이 제작자랑 감독이 한국을 내한을 했어요. 네. 이게 기자회견도 하고 관객과의 대화도 했는데 가장 부러웠던 점이 한국에서는 이렇게 사회비판적인 영화들이 굉장히 나와서 뜨거운 관심을 받는데 네. 일본 자체에서는 그 목소리도 묵살이 된다는 거죠. 이 영화는 뭐 제작비 지원은 물론이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아니 정부를 비판하는 영화를 만드는 건 좀 그렇지 않아? 라는 소리도 굉장히 많이 들었고 또 감독님 말이 라디오 광고조차 한 건도 진행이 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언론사에서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렇죠. 광고 자체도. 그렇습니다. 진짜 심각하네요. 네, 요즘- 근데 지난 6월에 네. 일본에서는 이미 개봉을 했죠. 네, 2개월 그러면- 동안 꾸준히 관객이 들었고 네네. 한 작은 규모의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한 50만 명 정도의 관객이 일본에선 들었다고 합니다. 네네. 뭐 썩 좋은 흥행 성적은 아니지만 네. 손익분기점을 넘겼기 때문에 영화로서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더라고요. 네. 우리 뭐 그래도 관선징악 좋아하잖아요. 끝은 화끈하게 악마를 물리치고 뭐 이런 걸 그렇죠. 좋아하는데 네. 이 영화는 어떻게 대략 이것도 스포일러가 안 되는 선에서 안 되는 네. 선에서 네, 이 작품은 사실 카타르시스를 위해서 만들어진 영화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열린 결말을 보여주는데요. 네. 그 영화의 말미에 어떤 질문들을 하게 되냐면 네. 관객들에게 자 당신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사실 막을 내립니다. 네네. 후지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왜 내가 이렇다 저렇다 하고 결론을 내리지 않았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선택이다. 예, 네. 영화의 주인공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네. 이 이후에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걸 본 관객들한테 너라면 네, 생각해봐라. 그렇죠. 질문을 던지는 네네. 부담스러운데요. 이 영화가 우리한테 주는 시사점이랄까요? 뭐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본의 상황이지만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좀 기시감이 많이 들었다는 게 가장 그럴 것 우리에게 같아요. 크게 주는 기시감인 것 같아요. 네. 이 작품에서 이제 열린 결말에 대한 말씀도 드렸지만 이 영화는 꾸준히 얘기를 하거든요. 세상을 살면서 개인의 합리적인 의심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휩쓸리지 말고 어떤 사안에 관해서 왜 그런가, 이것이 사회적으로 어떤 가치를 가지는가 스스로 질문을 하라는 얘기고요. 후지 감독은 이런 얘기를 또 하나 했더라고요. 일본에도 젊은 세대들이 네. 뉴스나 신문을 잘 읽지 않는데요. 근데 그 세대들이 이 영화를 보고 나서 가짜 뉴스, 인터넷에 퍼져 있는 그런 뉴스가 아니라 네. 정말 가치 있는 뉴스를 찾아봐야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를 만들기 참 잘했다 네.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근데 이 말은 한국 관객들에게도 고스란히 적용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각성제가 될 것 같네요. 네. 3820번님, 이 영화 우리나라에서 상영가는 많이 잡혔나요? 아까 극장 갔는데 이런 영화 안 보였던 것 같은데요. 네, 정확히 보셨어요. 예, 네. 극장에서 사실은 좀 찾기 힘든 작품이긴 하죠. 왜냐하면 상영관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지금처럼 이제 지금 이 시간이 어떻게 보면 피크 시간이거든요. 네네. 골든 타임. 네. 그런데 이렇게 황금 시간대에는 작은 영화들이 상영관을 잘 잡지를 못해요. 안 잡아주니까. 네, 네네. 그래서 이 작품을 좀 볼 수 없으셔서 안타까우시다면 좀 찾아서 네. 예,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몇 개 못 잡았나 봅니다. 상영관을. 실제. 많지는 못하더라고요. 네. 예. 유호영님이 지금 우리의 세태랑 맞물리네요. 이런 문자. 김석훈님, 일본 영화는 별로 안 보고 싶지만 일본의 부정과 부조리를 알리는 영화라면 저도 보고 싶네요. 이런 문자 주셨고요. 편집장님, 끝으로 영화에 대한 한 줄 평 어떻게 좀 전달해 주시겠어요? 예, 질문하지 않는 세상은 곧 거짓으로 가득 찬다. 이렇게 보고 나서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좀 네. 그럴듯한 답보다 중요한 건 결국 좋은 질문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 예전에 그 인터뷰 잘 안 됐다고 네. 선배한테 막 투덜투덜 저 사람이 막 답도 안 해주고 막 이러면은 네 질문이 잘못된 거야. 이렇게. 좋은 질문이 정말 네. 어렵죠. 그 선배의 말이 뼈에 사무칩니다. 지금까지. 알겠습니다. 더스크린의 박혜은 편집장이었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새로운 영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